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 배틀카드와 코어에 대해서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코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장 컨텐츠를 합쳐놓은 성장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스탯을 올릴 수가 있어요. 스킬을 얻을 수도 있고요. 네, 코어는 크게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세 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2시 방향을 진행하는 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방향을 진행하면 첫 번째로 5레벨 때 피니쉬 스킬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일명 필살기라고 하죠. 필살기를 하나 얻을 수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필살기로 연계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네, 여러모로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획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여기 갈림길이 존재하는데요. 이 갈림길에서는 11시 방향을 진행하는 코어와 1시 방향을 진행하는 코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1시 방향을 진행하는 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림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코어 패시브인데요. 네, 코어 패시브는 그 캐릭터 고유의 패시브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앤디 같은 경우는 인술수행이라고 해서 전 액티브 스킬의 쿨타임을 감시켜주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11시 방향 진행됐을 때는 추가로 이제 계속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술 강화라고 해서 추가 코어 패시브도 같이 얻을 수 있고요. 네, 1시 방향 진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필살기 스킬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스탯을 얻을 수 있음과 함께 처음에 얻었던 코어 패시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시 방향을 진행하는 코어는 코어 패시브를 강화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살기도 강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4시 방향입니다. 4시 방향은 기본적인 여러 옵션 패시브와 함께 여기서 세 번째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스킬은 레벨 22가 되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레벨 스킬과 21레벨 스킬을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차이가 컨트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빠르게 획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킬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5시 방향을 진행했을 때는 방금 얻은 3스킬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4시 방향은 스킬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시 방향입니다. 네, 8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기본적인 스탯과 함께 또 두 갈래로 나눠지죠. 네, 먼저 7시 방향입니다. 7시 방향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스킬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레벨 스킬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2레벨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88레벨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강화가 가능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88레벨의 스킬은 아무리 주력으로 쓰더라도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간 재료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다음으로 9시 방향입니다. 네, 9시 방향은 나머지 하나 스킬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어 스킬 세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 코어 스킬을 강화하는데 어쨌든 재료가 필요하겠죠. 네, 재료 같은 경우는 크게 사색 코어라고 하는데요. 사색으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필요한 파란색이네요. 네, 파란색 코어 같은 경우는 HP나 방어력 같은 주로 생존력과 같은 스탯에 중점을 둔 스택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코어가 필요한 패시브는 모두 방어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형 캐릭터가 주로 갖고 있는 크리티컬 유닛이나 공격력, 관통력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속성에 대한 공격력이나 속성에 대한 방어, 특수한 경우에 대한 추가 패시브를 강화시켜줄 때 필요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 코어 패시브를 강화할 때도 초록색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보라색은 액티브 스킬을 모두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스트라이커 스킬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킬들이 아무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라색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라색 육각 코어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보라색 육각 코어의 결핍이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강화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까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재료의 누적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로 보시면은 여기 하나,
여기 2개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5개 하나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까지 진행했을 경우에 여기 세 번째 이 스킬까지 올리려면 초록색 3개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어 패시브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4색 코어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어가 어쨌든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제 아이템 창 제 것만 보더라도 네, 사각코어는 현재 삼각코어와 사각코어는 현재 그래도 수급처가 생겨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어졌는데 이제 육각코어가 좀 됩니다. 육각코어는 눈에 띄게 보라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우주기색 코어가 또 제작을 하려면은 보라색 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라색 코어는 더더욱 이제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쩌면은 이 보라색 코어를 얻을 수 있는 뭐 아래 단계에서 합성을 한다거나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 재화의 언밸런스가 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해서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배틀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틀카드는 좀 공부할 게 많아요.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카드는 기본적으로 네, 스페셜, 세트, 옵션, 그리고 그 외 카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스페셜입니다. 네, 스페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장착했을 때 그 캐릭터에 맞는 스킬들이 있고 이것을 장착했을 때 그 캐릭터의 두 번째 필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초필살기라고 하죠. 큐 같은 경우는 천충운을 이제 쓸 수 있게 되고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스는 레이징 스톰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스페셜 카드는 각자 캐릭터에 맞는 이제 전속형이기 때문에 옆 동네 게임 이제 OL 같은 경우는 무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트 카드는 총 3가지가 필요한데요. 3가지의 다른 속성, 이제 쿠사나기의 검, 그리고 야타의 거울, 그리고 야사칸의 고우 이 3가지의 카드를 이제 같은 카드를 모았을 때 세트 효과가 발현되어서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트 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옵션 스킬이 붙어 있고요. 옵션 스킬로 추가 스탯을 얻을 수 있고 세트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카드가 가장 인기 있어요. 네, 다이코 오브즈라고 일본인 사이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는데 크리티컬 발동 시 공격력이 5초간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공격력 옵션이 붙은 카드는 버프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극딜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좋은 카드이고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시작할 때 파워 게이지를 업 시켜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옆 동네를 기준하면은 훅검 카드라고 하죠. 초반부터 분노를 얻고 시작하는 훅검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옵션 스킬 HP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세트 카드가 좋냐 이거는 캐릭터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옵션 카드 같은 경우는 크게 최대 2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세트 카드보다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든 장착이 쉽고요.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옵션 카드가 맞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HP 그리고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이제 생존력과 공격력을 보장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카드겠네요. 게니츠 매추어가 최근에 패스 가차로 등장했고 크리티컬 기반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카드나 액티브 스킬 공격력 증가시켜주는 카드가 이제 현재 좀 인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드 말고도 출혈 옵션이 붙어있기 때문에 출혈 옵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카드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배틀 카드를 이제 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ETC 여기 기타 재료 같은 경우는 진화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강화 재료도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인벤토리로 같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화할 때 좀 복잡해요. 매번 인벤토리 정리해가면서 카드 파밍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한데 이것은 이 게임의 컨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편의성으로 코어처럼 따로 이제 아이템을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진화 재료 아이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틀카드의 강화가 이제 필요한데요. 배틀카드는 크게 이제 배틀카드 자체의 경험치 강화 그리고 스킬의 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경험치 강화를 보도록 할게요. 경험치 강화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 카드나 사용해서 이렇게 먹일 수도 있지만은 최대 6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요. 먹일 수 있지만은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네, 더 효율이 좋은 카드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카드들을 이제 흔히 효율적으로 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치의 업에 특화된 배틀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배틀 카드를 업 시켜줄 수 있고요. 이런 사성 카드가 또 이제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틀 카드를 강화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스킬 강화입니다. 스킬 강화는 배틀 카드의 경험치 별개로 여기 스킬 옵션에 스킬 효과 옵션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요. 최대 10레벨까지 가능하고 이 스킬업을 하려면은 스킬업이 어느 정도 된 카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옵션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락이라고 해서 스킬을 미리 업 시켜주는 하급 카드들을 가지고 상위 레벨의 카드의 스킬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네,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 카드나 이제 넣을 경우에는 스킬 레벨업 확률이 8.7%이지만 만약에 이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스킬 레벨이 100% 확률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물론 기본적인 스킬업 카드의 재료는 있어요. 보시면은 옵션 카드와 세트 카드 별로 스킬업 레이트 업이라는 특수한 카드들도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범용성 있는 카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화를 진행시키면은 스킬업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진화는 기본적으로 그 카드가 맥스 레벨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만 업시켜줄 수 있어요. 최대 한 단계만 업시키기 때문에 배틀 카드 같은 경우는 캐릭터와 달리 이제 태생 이제 몇 성이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카드는 분명히 4성까지밖에 스텝업이 안 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진화가 될 경우에는 카드 테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요. 진화를 한번 진행한 카드는 더 이상 진화시킬 수 없다는 표시이기도 하면서 보시면은 주변이 무지개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진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생 5성 카드가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성급의 카드이기 때문에 태생 5성 카드의 배틀 카드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성장 컨텐츠의 끝은 어쨌든 배틀 카드예요. 배틀 카드가 가장 많은 성장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 카드를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탈착하고 스위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배틀카드는 이제 도시락 경험치 같은 것도 그렇고 공부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지만은 각각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정보를 보시면서 하나씩 감을 익혀나가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틀카드는 기본적으로 파밍을 할 때 이 배틀카드 퀘스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주 로테가 도는 이 배틀카드 퀘스트는 매주 속성이 변합니다. 파랑, 초록, 그리고 노랑, 빨강으로 속성이 이제 일주마다 도는데요. 네, 보시면은 배틀카드 같은 경우는 사성, 배틀카드 퀘스트에서는 사성의 특수한 세트카드를 또 제공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타격형 스킬로 주는 데미지 증가시켜주는 이 아테나 콘서트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트 카드도 분명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트 카드를 이제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들에게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정 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화시켜서 활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5성이 없더라도 평타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틀 카드 퀘스트로 이제 파밍과 옵션 카드 파밍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림이 오면은 현재 강림 퀘스트가 이제 곧 올 텐데 이렇게 마리 강림 오면은 얼마 후에 마리에 알맞는 배틀 카드 퀘스트가 또 시작됩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롭게 배틀 카드 퀘스트가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5성에 마리가 그려진 5성의 옵션 카드를 얻을 수 있고 또 스페셜 카드를 업시켜줄 수 있는 스페셜 카드 3성짜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3성짜리 스페셜 카드는 그 마리만 있으면은 그 마리에 장착했을 때 스페셜 필살기가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삼성이란 한계가 있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메리트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배틀 카드 퀘스트가 왔을 때는 마리 파밍을 열심히 해서 스페셜 카드, 평소에 좀 하기 어려웠던 스페셜 카드에 도시락 작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배틀카드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마쳤습니다. 코어 파트 배틀카드는 좀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각자 캐릭터별로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이제 배틀 카드와 또 캐릭터를 선택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